평가 문제를 출제한 수학과 선임연구원 변명입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거는 뭐 다음번에 월요일에 했을 때 얘기라도 하고, 일단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그냥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성님 팀장님께서는 이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이제 센수학 교재 확률과 통계반에서 센수학에서 이제 출제가 지금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이제 약간 언급이 되었지만, 이게 항상 경우의 수 문제는 중복을 이게 피해가는 게, 또 빠짐없이 하는 게 뭐 거의 정석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교재 연구를 좀 더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언급이 나왔지만은, 이제 방향을 잘 잡으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오답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교재 연구를 충분히 하면은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규 선생님 하셨던 2번 문제 뭐냐면은, 이제 이중규 선생님께서 이제 뭐 우리 학원생들 보충 수업을 많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학원 교재에 있는 우리가 센수학에 있는 문제를 이제 좀 변형을 해서, 거기 있는 문제에서 약간 변형을 해갖고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여기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전 문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주 잘 이렇게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뭐 판서 같은 것만 좀 더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호준 선생님, 이번 문제는 이번 강서고등학교 기출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였는데, 이제 강서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보면은 항상 모의고사를 좀 연상시키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 거의 예전에 어떤 이걸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어떤 고3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것들을 좀 변형해서 이렇게 출제를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셨는데, 조금만 더 간결하게,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이제 좀만 더 간결하게 했으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정민 선생님 하셨던 문제는 중3 무리수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 문제 자체로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것들이 잘 나온다 시험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조합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잘 하셨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무리수에 가까운 정수라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비단 이제 중등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부로 이어지고 고등부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 로그하고도 연결이 되고, 로그도 우리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물론 선생님 말씀이 이제 좀 이렇게 쉽게 가시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뭐 쉬운 것도 좋지만은 좀 정확한 설명.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좀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물론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지만요.
그 다음에 차영원 선생님 하셨던 문제는 이제 우리 교재 선생님께서 갖고 하시는 상반 거기에서 이제 센수학에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을 때 물론 이 문제는 뭐 서술형 문제는 아니지만은 또 변형해서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그 한 가지 좀 감점 요인이랄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게 저렇게 공통근 알파라고 했을 때는 알파를 x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렇게 알파에 대한 등식을 3개를 써가지고 풀어야지 감점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보고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잘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하셨던 한성 선생님 문제. 이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출제를 했었던 문제였는데 그때 속 시원한 좀 이렇게 해법을 제시를 좀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갖고 좀 우리 또 한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학생들이 뭐 다 질문하다시피 하는 문제고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출제를 해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냥 잘 무난하게 이제 좀 하셨는데 다만 이제 아까 여기 부분에서 뭐 이거는 뭐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그거는 제 생각은 동일하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더 정확하게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개념 원리란 책에 나오거든요. 연습 문제. 불연속이면서 그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학년 때부터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뭐든지 이제 그 사랑도 첫사랑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이제 학생들이 처음 배웠을 때 그 들었던 그것이 굉장히 이제 강렬하게 인상이 났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2학년 오니까 또 다른 게 되고 3학년 오니까 또 다른 게 되고 이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처음에 정확하게 좀 어렵더라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설명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이제 물론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설명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역시 좀 이제 근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굉장히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이제 시간적으로 압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은 설명을 하시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 오류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도 다 알겠지라는 그런 생각. 그것도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은 빼고 말씀 안 드리는 분들은 김혜영 선생님 1번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이번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이제 문제인데요. 그 설명을 뭐 잘 좀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설명이 조금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굉장히 그 잘못 분류를 하고 가면은 뭐 굉장히 막 완전 노가다 문제일 수가 있겠는데 아주 분류를 굉장히 잘 쉽게 잘 하셔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아까 여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왜 하필 여학생을 기준으로 했지? 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몇 번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지만은 이 여학생이 2명이 남학생이 3명일 때는 여학생을 2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분류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예전에 비슷한 문제로서 뭐 바둑돌 이렇게 문제도 있었죠. 뭐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있고 그때도 바둑돌이 적은 숫자가 적은 개수가 적은 그 바둑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분류법이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도 설명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현 선생님 1번 문제 수학 나열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좀 정확한 문제 분석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아까 뭐 짝수면 다 1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지적인 사고를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첫째는 이제 직관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고, 둘째는 귀납적인 사고를 하고, 셋째는 연역적인 사고를 하는데, 뭐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제 철학자들이 스피노자가 그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사고였던 귀납적인 사고를 펼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근데 좀 그렇게 귀납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약간 일반화시키는 부분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가 이제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예전 애들은 이제 옛날 애들은 이진법을 외워가지고 굉장히 설명하기가 좋아요. 이게 이진법 문제거든요. 이진법에서 이제 자릿수의 합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즘 애들은 이제 이진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조금 설명은 어렵지만, 2의 거듭제곱에 이렇게, 우리가 왜 다항식에서 나오죠. 연조립법식으로 가는 방식에서 2의 거듭제곱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훨씬 좀 설명하기가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양상준 선생님. 이번 문제 잘 설명하셨는데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약간 등급을 이제 2등급에 맞춰갖고 하셨는데, 약간 어떤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원홍 선생님, 1번 문제가 선생님께서 교재로 활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센수학에 있는, 센수학, 그러니까 개편된 거죠. 그러니까, 센수학 상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문제였거든요. 근데, 저 문제는 물론 이제 센수학에서 처음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전에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있던 문제를 센수학에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교재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교재로 바뀌었을 때는 좀 바뀐 문제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교재 연구를 좀 하셔야지, 그냥 예전에 봤던 교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막힐 수가 있거든요. 질문했을 때. 그래서 교재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데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마지막에 뭘 물어보는 건지 마지막 물음을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기가 보면 A의 5부터 A 10까지 구하는 건데, 선생님 풀이를 보면 A의 1, A의 2, A의 0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학생들한테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도 역시 센수학에 있는 센수학 미적분 원에 있고, 역시 예전에 기출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설명하셨는데,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까먹고 최민건 선생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빼먹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최민건 선생님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건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었는데, 아주 굉장히 간결하고 쉽게, 그리고 아주 규칙을 잘 보여주시면서 설명이 점점 더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시는 것 같았고요. 또 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